강남 한복판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3억을 호가하던 매물이 오늘 아침 28억에 던져지고 있어요. 단 몇 달 만에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5억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혹시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사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거대한 자본의 탈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현금 뭉치를 들고 강남을 마트처럼 드나들던 중국 부자들이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팔리지 않는 매물과 껍데기만 남은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영리한 포식자들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 부동산이 왜 투자의 낙원에서 공포의 무덤으로 변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떨어지는 칼날에 베이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남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최근 거래가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장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33억 원을 찍으며 기세 등등하던 매물들이 지금은 28억 원대까지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문제는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깎아줘도 사겠다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피와 같은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2025년 블랙 옥토버라고 불리는 기습적인 대출 규제는 강남 부동산의 심장을 단수만에 멈추게 한 결정타였습니다. 정부가 2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어버리자마자 시장은 순식간에 빙하기로 접어들었어요.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서 고작 2억 원만 빌릴 수 있다는 건 나머지 23억 원 이상을 오직 자기 현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에 그 정도 현금을 쟁여두고 아파트 한 채에 몰빵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사줄 사람이 사라지니 가격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덥석 무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뒤차 탄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마주할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5억 원 싸게 샀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팔고 싶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물건을 28억 원에 현금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지금은 그 수요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입니다. 돈이 돌아야 시장인데 지금 강남은 돈이 갇혀버린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빠지는 걸 보고 좋아하는 무주택자들이나 은퇴자금을 쏟아부은 노년층 모두가 지금 이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이 거래 소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정부가 쳐놓은 법적 포위망입니다. 단순히 대출만 막은 게 아니라 아예 나갈 구멍 자체를 콘크리트로 메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정책들이 하나둘 실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입구에 서 계신 겁니다. 정부가 이제는 단순히 관망하는 단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판 자체를 아예 거꾸로 엎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고 싶으면 계약서 먼저 쓰고 나중에 신고만 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계약서 자체가 종이 조각에 불과한 법적 무효가 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왔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부터 비자의 종류, 그리고 한국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현미경 검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나 호주가 왜 진작에 외국인 주택 매입을 원천 봉쇄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자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 자본의 강력한 빗장을 걸어 잠갔는데 우리만 그동안 글로벌 자산가들의 놀이터로 시장을 방치해 두었던 셈이죠. 이제 한국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뿌리 박히는 영구적인 규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던 시절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수도권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건 외국인 자본의 팔다리를 완전히 자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투자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돈 입장에서 이런 폐쇄적인 시장은 더 이상 매력이 없거든요. 문이 닫히기 치기 전에 탈출하려는 자본과 문을 잠그려는 정부 사이에서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외국인 소유의 급매물을 잡으려 한다면 그 계약이 나중에 법적으로 유효할지부터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나중에 팔 수 있는 물건인지가 생존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로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보신 겁니다. 위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아주 위험하고 은밀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저변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땅에는 엄연히 주권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아파트 쇼핑을 넘어 우리의 안보 심장부까지 외국 자본이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실 인근과 평택 군사시설 근처의 핵심 요지들이 중국 자본에 의해 무려 300억 원이라는 거액에 팔려나갔다는 소식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하필 그곳을 찍었을까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오가는 길목이자 국가의 근간이 되는 부지들을 외국 자산가가 아무런 제재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망의 거대한 구멍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입이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국가 안보의 실핏줄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사안입니다. 우리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정작 지켜야 할 국토의 전략적 가치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셈이죠.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이미 임계치를 넘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비수로 돌아왔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대응은 주권 국가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 기제조차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거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수십억 원짜리 등기부 등본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역차별의 늪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 기막힌 역차별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대출한도 10원 한 장에 벌벌 떨 때 그들은 유유히 현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LTV와 DSR이라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린 사이 외국인들은 본국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끌어와 강남의 노른자 땅을 쇼핑하듯 쓸어 담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제활동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등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작 8살짜리 중국 아이가 본인 명의로 대형 아파트를 등기하고 서울 용산에서는 17살 청소년이 27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정상적인 증여나 상속 절차를 거쳤다면 국세청의 현미경 조사를 피할 수 없었겠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은 그들에게 모든 감시망을 통과할 수 있는 마법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본국에서 직접 물려주면 내야 할 엄청난 세금을
한국부동산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세탁하고 자산을 불리는 파렴치한 수법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평창동의 120억 원짜리 초호화 주택을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33살 청년의 사례는 이 비정상적인 시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33살에 120억 원을 증빙 없이 들고 올 수 있는 내국인이 과연 존재할까요? 국내 자산가였다면 즉각적인 자금 출처 조사로 숨도 못 쉬었을 상황이지만 해외 자산가들에게는 그 어떤 조사 권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법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범죄 자금까지 이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로 무려 840억 원을 빼돌려 서울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인 조직적 일당이 적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한국법의 허점을 비웃으며 수십 명의 명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유학비자로 들어와 공부는 뒷전이고 수십 채의 집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챙기는 편법까지 판을 쳤으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눈먼 돈들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가장 냉정하고 영악한 이 자본들이 왜 갑자기 서울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는지 그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들이 서울을 바라보던 시선은 애초에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랐거든요. 중국 자본에게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번호표가 달린 금융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애국심이나 정에 이끌려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계산기 같은 존재들이죠. 원래 이들의 돈은 런던과 뉴욕 그리고 홍콩의 노른자 땅을 휩쓸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홍콩이 중국의 직접적인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며 자산 도피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갈 곳 잃은 수조 원의 돈이 서울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싱가포르의 고급 아파트가 평당 5억 원을 돌파하며 진입장벽이 높아졌을 때 서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매력적인 도박장이었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를 8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30대 중국인의 사례는 이 판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세를 따지거나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국의 위안화가치 하락을 피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묻어둘 금고가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외국인들에게 유독 관대했던 한국의 법망은 이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베팅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에게 강남은 주거의 상징이 아니라 언제든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수 있는 안전한 카지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자본이 최근 들어 서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도박장에 계속 머물 바보들은 아니니까요. 이들이 던지고 떠난 자리가 우리 이웃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비참한 연쇄 반응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강남의 신고가가 깨지는 소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불길은 이미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전세시장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강남의 불길이 잠실로 옮겨 붙었습니다. 마포와 성동까지 예외는 아닙니다. 잠실의 대장주로 불리는 엘스와 리센츠에서 하루 만에 5억 원이 증발한 급매물이 쏟아지는 건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집주인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누가 먼저 던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아침에 호가를 5천만 원 내리고 오후에 다시 2천만 원을 더 깎아도 매수 문의조차 끊겨버린 이 상황은 전형적인 하락장의 전조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건 세입자들의 고통입니다. 외국인 주인의 야반도주가 속출하고 있어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중국인 주인이 불법 환치기로 구속되자마자 수십 명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고 길거리로 나앉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만 64억 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기꾼의 뒷설거지에 쓰이는 꼴이죠. 거주지조차 불분명한 외국인 임대인에게 전세를 들어가는 건 내 전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남이 흔들리면 송파가 무너집니다. 전체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고 있어요. 패닉셀링의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이 거대한 도미노가 멈추는 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마지막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질 때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금이 곧 권력인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영끌을 외칠 때 끝까지 살아남아 실탄을 확보한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바닥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매물이 7만 건을 넘어서야 진짜 시작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급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낙찰가율이 50% 선까지 곤두박질 치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 때 비로소 기회는 찾아옵니다. 과거 IMF와 금융위기를 기억하십시오. 공포를 사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투자의 본질은 남들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절망하며 자산을 내던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이는 담대함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조급함과 소문, 그리고 과신입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떠들 때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시장의 실제 데이터와 거래량의 추이를 지켜보는 여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움직이지 마세요. 달러를 쥐든 예금에 묻어두든 관망하십시오. 강남을 현금으로 쇼핑하던 중국 자본조차 공포에 질려 빠져나가는 이 판국에 평범한 개인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지독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현금을 왕으로 여기며 꽉 쥐십시오. 중국 자본이 남기고 간 거품이 완전히 걷히고 시장이 차갑게 식어 정적만 흐를 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현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강남을 현금으로 쇼핑하던 중국 자본의 대탈출은 일시적인 소동이 아닙니다. 거대한 판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위험하면서도 잔혹한 자산의 재편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5억 원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섣불리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 숫 뒤에 숨겨진 거래 절벽과 유동성 고갈의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쳐놓은 촘촘한 법적 포위망과 냉정한 외국인 투기 세력의 이탈이 맞물리며 발생하는 이 하락의 파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흐름을 먼저 읽고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례 없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이 자리가 과연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시장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함께라면 반드시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